자,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이곳 김천역, 김천역 간판 밑에 마지방 앞으로 오시면 망치 부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간 5시. 지금 시간 9월이죠. 지금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망치 부인이 오늘 이곳 김천역에 나왔습니다. 예, 김천역에 지금 이제 망치 부인 길거리 생방송을 하러 나왔고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망치 부인의 길거리 생방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부터는 여기 김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이제 촛불 집회가 여기서 준비된다니까, 그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7시 반부터 촛불 집회를 10시 정도까지 보고, 그리고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망치 부인만 5분이 아니야. 김천의 모든 시민들이 5분 정도 촛불 집회에 발언을 하신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한 20-30분 방송을 했다, 그럼 이건 차별이야. 망치 부인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김천 시민들이랑 똑같이 한 5분 정도만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입을 풀잖아. 내가 지금 미리 1시간 방송하는 걸로 촛불 집회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버티세요. 이해하세요? 아셨죠? 자, 안녕, 망치 아줌마야. 누군지 모르지? 그냥 망치. 그냥 망치 아니야. 그냥 망치 아니야. 자, 이거 너 여기서 떠들면 이거 방송 나간다? 전 세계에서 보게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래. 자, 네. 이분 여기서 풀고 5분 정도로, 5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자, 그냥 망치라고 얘기하는, 자, 그럼 오늘 망치 부인이 여기 김천역에 왜 나왔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김천 상황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김천 대책위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김천 사드 반대 대책위 분들이 저한테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구는 13만 명인데 가령 성주는 4만 5천 명 인구 중에 3천 명씩 매일 밤 나오는데, 여기 김천은 13만 명 인구 중에 1,000명밖에 안 나온다. 조그마한 저쪽으로. 1,000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김천은 좀 사드 반대 입장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가령 성주 같은 경우에는 성주 성산하고 읍내하고가 2.5k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5km 안에 2만 5천 명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2만 5천 명 중에서 3천 명이 당장 그 생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김천 시민들은 널리 퍼져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주하고 김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피해 주민이 전체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주는 4만 5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고 2만 5천 명 중에 3천 명이 집회를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사드 포대에서 예상되는 그 롯데 CC에서 7.7km까지 다 합쳐야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1,000명씩 모이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왜 성주는 4만 5천 명 중에 3천 명 모이는데 왜 김천은 13만 명 중에 1,000명밖에 안 모이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5,000명 중에 1,000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5,000명이 보니까 대부분 외지인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천 혁신도시로 오신 분들이에요. 김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온 외지인들이 많고, 실제로 여기 이 지역에 계속 사셨던 김천의, 그러니까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2,000명이래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이제 사드 배치로부터 전자파 직격탄을 맞는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2,000명밖에 안 되고, 그분들 중에 1,000명이 나온다라고 보면 이건 꽤 높은 비율인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았지? 성주는 사드 포대에서 이 전자파 폭탄 지역에 25,000명이 살아. 그 중에 3,000명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그 성주, 이 사드 롯데 CC에서 7.5km까지 15,000명이 살아. 그리고 5.5km 안에는 2,000명이 살고, 그 중에 1,000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이게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니다. 첫째. 그 다음에 지금 이 김천에서 사실 이제 이 김천이 성주보다도 더 외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는 대구랑 가깝고,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이, 성주가 원래 매출이 높잖아. 참외 때문에 매출이 높기 때문에 성주는 귀농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젊은 농민의 회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금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성주에서 그 소위 참외 농사가 끝나갈 즈음에 이 사드 폭탄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주분들은 움직이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반대로 김천은 성주보다 훨씬 더 도시에서 멀고, 그리고 멀리 퍼져 살고 있고, 그리고 성주만큼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이분들은 농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차이에 우리가 성주를 봤잖아. 대부분이 참외야. 그러면 참외는 7월이면 끝물이에요. 7월 중순이면 끝물이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성주분들은 여유 있는 생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맨 처음에 문자 보내신 분들이 우리 참외 다 땄어요. 그러고 시작했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예.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뉴스로 들을 때 김천에 뭐 대책위가 따로 있고 투쟁위가 따로 있다. 그래서 투쟁위는 새누리 쪽 지지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뭐 사드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책위만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주민들이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아니야. 그럼 상황은 뭐냐? 그냥 이제 이 김천 군민들이, 김천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롯데 CC에 오는 건 반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2만 명이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데모를 했는데, 관제 데모, 그러니까 소위 시장 시의원이 참가하는 데모를 한 2만 명이 모여서 한 거예요. 이분들은 롯데 CC의 사드 배치 반대.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필요 없다. 왜 말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길어지면 원래 목적을 달성 못한다. 중요한 거는 원래 목적대로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2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촛불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단지 김천에만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김천에서 떠나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 모이는 1,000명은 사드 배치 원천 반대, 어디에도 배치하지 마라 라는 분들이고, 아까 3시에 모인 분들은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 사람들만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지금 성주 군민 2만 명이 모여서 전체 군민의 절반, 그러니까 10% 이상이잖아요. 1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의 6분의 1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 정도가 모여서 김천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뭐 뭐로 가나, 뭐 도로 가나 뭐로 가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흑묘 백묘처럼 중요한 건 김천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야. 성주에서 반대하고 김천에서 반대하고, 물론 망치부인 어디가 또 불려가겠죠. 또 불려가서 와서 방송을 왜 안 하냐 망치야, 너는 성주는 군민이고 김천은 그냥 천민이냐, 뭐 이러면서 또 나를 협박할 수도 있지. 또 다른 데로 배치한다는 거기서 나를 또 협박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협박을 백날 당하더라도 우리는 매번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천 시민들이 다 100%죠? 김천 시민 100%가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언론이 이 김천은 분열돼 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싸우고 있다, 이런 걸 막 부각시켜가지고 실제로 김천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지금 김천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지금 김천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김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없고 사드 배치에 반대도 안 하고 그냥 새누리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냥 촛불 집회 안 할 거야. 그 말이 마치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언론의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언론의 공작. 실제로 지금 김천 시민들은 다 같이 사드 배치 반대예요. 어디에?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는 100%야. 근데 오늘 모이시는 분들은 김천에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 그분들이 지금 촛불 집회를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관제 데모에 참가한 2만 명은 이렇게 사드를 찬성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예. 오늘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 2만 명이 그분들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분들이야. 김천의 반대 플러스 전국의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김천에서 모인 분들은 우리가 투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바를 추구할 때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최소한의 합의를 받아야 돼요. 가장 1단계에서 100% 동의한다면 그것보다 성공적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김천 시민 중에 사드 찬성, 혹시 사드 찬성 프랜카드 붙이고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서너 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세요? 자기 존재를 밝히고 해요? 소문만. 소문만 있고 실체가 없는 탈북자란 소문만 이게 있고 루머지 확인된 바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자, 봐요. 예. 그러니까 김천이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드에 반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김천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건 저 뒤에 아저씨 잘 봐봐. 김천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건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그 김천에만 아니면 딴 데에도 상관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지금 이제 2만 명 저쪽에 모인 분들은 김천만 아니면 어디도 상관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왜 그 생각이 모자라냐? 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들한테 옳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성주에서 한 방 이기고 김천에서 또 한 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드리고 옹호해드리고 찬성을 해드리고 거기에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죠. 100% 김천의 사드 반대, 이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주에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라고 되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너네가 희생해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5만 명이 희생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게 하도 뉴스가 많이 터지니까요,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사드 배치 왜 반대해요? 이런 어린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1단계부터 밟아보자면, 예. 자, 안보의 뜻이 뭐예요? 안보.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안보라는 말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뭐예요? 청와대예요? 국회예요? 법원이에요?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민 없는 국가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국가 안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거, 그게 안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건 한마디로 이 김천이든 성주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그게 국가 안보예요.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라니, 이게 웬 개젖을 빨리 이야기냐, 이런 얘기죠. 이건 개밥을 나눠 먹어야 될 얘기예요. 예, 개밥 먹어, 이런 얘기죠. 아니, 도대체 그럼 성주 군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여기 김천 시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아니, 성주 군민, 김천 시민을 지키는 게 국가 안보지. 누구를 지키는 게 국가 안보야?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지키는 게 국가 안보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박근혜 정부는요, 국민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만들어진 서비스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직원? 뭐 종신토록 일하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예, 정년 퇴임하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 5년 한시적인 임시직, 계약직이라는 거죠. 예. 계약직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들더러 한마디로 이 땅에서 종신토록 살다 죽을 이 땅의 정규직,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더러 니들이 희생해라. 이건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 가게 주인이야. 가게 점원을 하나 뽑았어. 얘가 막 말끔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월급 주기로 약속을 하고 뽑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음날부터 머리에 떡을 딱 쥐고 와가지고 막 금고에서 돈 빼가고, 그러더니 주인더러 막 확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들어온 손님들 치마를 걷고 막 이래. 자, 이럴 때 이 점포 주인이 어머 무서워, 너무 무서워, 조용해야지, 아니면 옆 가게로 도망가가지고 이민 가야지. 그러면 가게 주인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럴 때 가게 주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경찰을 불러서 이놈을 잡아가라. 그리고 자르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그게 주인이잖아요. 한마디로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월급 주고 뽑은 점원이에요. 월급을 주고 뽑은 점원이 막 주인의 목을 따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따야지. 우리가 먼저 개밥을 나눠줘야죠. 그죠? 개밥을 나눠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안보라는 게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묻든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다. 예? 국가 안보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다. 왜?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맘모스한테 돌 던져갖고 맘모스 잡아먹던 시대가 구석기라면,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고 목축했던 게 신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농경지가 커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강물에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농토를 넓히고, 이 과정에서 집단 노동을 하게 되고, 집단 노동을 할 때 저쪽으로 파라! 그러면 저쪽으로 파고, 이쪽으로 파라! 그럼 이쪽으로 파면서 칼 들고 다니는 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칼 들고 다니는 애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분들이 물길에다가 농사를 그러니까 강변에 농사를 지어서 지은 농작물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농작물을 뺏어가려는 도둑이 이 농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징으로서 딱 청동검을 달고, 딱 청동검 들고, 내가 여기 대빵이다,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 건드리면 나한테 뒤진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은 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뭐 누가 그랬어? 김천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만 많아서 망치부인 가면 맞아 죽을 수 있다며. 누구야? 망치부인 김천 가서 한번 맞아 죽어봐라. 너 나와. 여기 지금 뭐 새누리 지지자들만 많아갖고 내가 맞아 죽는다며. 너 내가 찾아가면 너 불러 걸 줄 알아. 아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 내가 거기서 얼마나 쫄았는지 알아? 나 여기서 한 대 쥐어 터지고 미국 가서 이거 멍들어서 가면 안 되는데, 이씨, 너 내가 찾아갖고 불러 걸 거야, 내가 일일이 채팅창 다 봐가지고.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국가 안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라. 국가 안보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니네가 반대하느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라 라고 얘기할 때
국가 안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국가 안보란 여기 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사드는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정말 보호하는 걸까요? 전체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5천만 국민 중에 절반이 어디 사냐?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는 게 2,500만이에요. 국민 절반이 살아요. 그런데 사드가 여기 경북에 배치됐을 때 수도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국민을 위해 니네가 희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개뻥인 거예요. 그쵸? 2,500만을 위해 희생해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 수도권 사는 나 같은 사람은 뭐야? 세금 내는데 그럼 나는 세금만 내고 보호는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국가 안보야? 자, 더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강원도 분이나 충청도 분들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원리상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사드가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쐈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핵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오는 거라며. 남한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키면 충청도, 강원도 여기가 개박살 나는 거야. 경기도, 저기 서울, 충청도 다 같이 한마디로 하늘에서 핵 방사능이 눈처럼 내리겠죠. 이게 왜 국가 안보냐고. 사드가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거냐고. 그죠? 사드라는 무기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 더 무서운 얘기 아시죠? 이 사드가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함이 너무 많대. 결함이 너무 많은 임시 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결함이 많은 무기를 그것도 이렇게 혹시라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함이 많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걸프전 때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미사일 장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 뜨면 미국 미사일이 요격을 해가지고 전부 박살을 낸다고 대대적으로 막 머리에 띠둘른 아저씨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쐈는데 못 맞췄어. 2% 맞춘 거야. 100개 쏴갖고 2개밖에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띠두르고 수건 두르는 아저씨들이 러시아 미사일만 사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산 미국 미사일을 우리가 샀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예, 그렇게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야. 한마디로 이게 요격 미사일이라는 게 왜 문제냐. 이게 이제 공중으로 뜨잖아요. 이게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 추진체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분리가 되면 여러 개의, 이게 이제 이 사드의 원리는 열 추적을 하는 건데 여러 개로 딱 분리가 됐을 때 어떤 게 핵탄두인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야. 핵미사일이 날아오르다가 그 열을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딱 추진체를 분리하면서 열이 확 발생하면 여러 개로 분리가 되고 그 중에 뭐가 핵탄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요격 미사일이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 미사일 자체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무기라는 거야. 그래서 무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살인적인 전자파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김천 혁신도시의 땅값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 노력해가지고 김천 혁신도시에 전재산 털어놓고 이사 오기로 했어. 그런데 여기 사드가 들어온대.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귀촌해갖고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사드가 떡. 이거 개인에게 볼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천 시민들의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 전자파로 인해서 이 김천 지역에 또는 성주 지역에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겪게 될 정말 심각한 문제.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사드가 그렇게 안전하면 워싱턴 초등학교 앞에 한번 놔봐라. 뉴욕 맨하튼 앞에 한번 놔봐라. 너네 말대로 안전하면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걸 겪게 하느냐라고. 그래서 못 갈지도 몰라요. 입국 금지가 되거나 출국 금지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간다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전혀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른 지역 분들이
김천에 놓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막말로 얘기할게요. 자, 김천에서 시민들이 투쟁하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여기 배치한다고 쳐. 혁신 도시에 대해서 이 김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혹은 이 지역의 땅을 사기 위해서 정부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 뭐 박근혜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거 물어줘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성주에만 배치되고 김천에만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땅을 사는 돈 2조 원 우리 주머니에서 내가야 돼. 그걸 우리가 왜? 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성능도 불확실한 무기를 그걸 왜 우리 돈 주고 그거를 왜 배치를 하냔 말이야. 왜 우리가 그걸 물어줘야 돼? 누구 좋으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드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사드에 대해서 미국에서 의회 조사국에서 보고서를 낸 거야. 미국 의회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왜냐? 지금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있어요. 내나 옛날에 5나라였잖아요. 중국,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게 안보리에서 중요한 나라 5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 만다 이러면서 영국 개막살 됐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부 다 EU를 묶였어. 그러니까 결국 EU, 미국, 중국, 러시아야. 안보리에서 중요한 나라가. 그럼 그 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여기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반대. 그럼 EU가 미국 말을 그대로 들어주냐? 지금 EU 바빠. 거기다 미국하고 되게 안 좋아 사이가. 왜? 미국이 러시아랑 시리아에서 그 내전을 벌이는 바람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전부 다 유럽에 와서 유럽이 온통 유럽 사람들이 세금을 내갖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사드를 동아시아에 배치하면,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랑 직접적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된다. 그래서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망치부인 방송 주장이 아니라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내용이야. 그런데 그걸 왜 배치를 하냐고. 어이가 없죠? 그죠? 예. 자, 이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도 사소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럼 이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문제예요.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게 뻥이라는 거야. 알다시피. 아니 지금 북한은 서울 수도권을 쑥대밭을 만들 무기를 갖고 있다고 군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죠. 군에서 이미 북한은 서울 수도권을 쑥대밭으로 만들 지대공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 뭐랬지? 장사정포? 장사정포니 뭐니? 이미 북한이 우리를 쑥대밭을 만들 무기는 많아. 그럼 북한은 왜 굳이 핵무기를 마련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평양하고 서울의 거리가 서울하고 부산 거리보다 가까워요. 근데 평양에서 서울로 핵을 쐈다. 같이 망해. 같이 이제 막 이상해진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못 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린턴 정부 때 지금 저 부인 힐러리 클린턴 말고 남자 클린턴 때 그때 야 이 북한을 해결하자.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세 정밀 폭격을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평양을 날려버리자. 뭐 저기 이라크에서 전쟁하듯이 평양을 날려버리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 평양만 날아간 게 아니라 평양하고 서울이 너무 가까워. 그래서 어디까지? 서울 수도권 3분의 2가 날아간 거예요. 2,500만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3분의 2가 날아간다. 그래서 클린턴 때 미세폭격 준비했다가 포기한 거야. 그게 국회에 보고서로 와 있어. 그게 2005년인가 6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우리가 그걸 둘러보고 열린우리당 때 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건데 지금 북한하고 서울하고 핵무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러면 성주에다 배치하면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 안전해지고 이제 북한 핵미사일이 성주로 날아오나요? 결국 이 핵미사일이라는 게
150km 상공으로 이동을 한다며. 그리고 최장거리 5,000km를 간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말대로 사드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일단 평양에서 쏘는 거야. 그래서 2,500km를 저 우주로 갔다가 다시 2,500km를 날아와가지고 서울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밀하지가 않대. 바람만 불어도 평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사드야. 근데 사드가 왜 5,000km를 날아갔냐? 한마디로 미국 본토용 미사일이라는 거죠. 이거 사드는 남한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쏠 때 그걸 방어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준율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건 X밴드 레이더를 놔서 혹시 얘네가 쏠까 말까 계속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검사하다 보면 베이징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 빼고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서 웬 음침한 사람이 이사 왔어. 근데 이 음침한 부부가 까만색 뭔가를 우리 집 안방에다가 딱 걸어놨어. 가만히 보니까 카메라야. 우리 집 안방을 옆집 음침한 부부가 날마다 바라보겠다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드 레이더가 이게 5,000km를 훑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베이징이니 청도니 상해니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니 자기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도시가 100% 노출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인데 오늘도 누가 그럽디다. 중국이 적국이라고. 당신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 중국은 적국이야. 그러면 당신 수저통에 있는 젓가락 어디 건데? 그거 중국산이잖아. 당신 집에 걸려있는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그러면 너는 적국에다가 지금 돈 주고 물건 사다 쓰고 있는 거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중국이 적국이라면 메이드 인 중국산으로 도배를 하신 님은 적국의 간첩입니까? 스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북한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북한은 적국이기 때문에 수해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으로 쌀을 보내다 너희들은 종북 세력이냐? 근데 그게 법에 있대요. 누가 만든 법?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드신 북한인권법. 그거 우리 야당은 반대했어요.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부들부들 떨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그래갖고 통과한 법에 북한에 수해나무 인도적 지원한다고 떡하니 6종가 7종가에 나와 있다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종북 박양 한번 종북 박양 아니면 마포에 있는 새누리당사를 방문해서 종북 새누리당 북한에다가 쌀을 지원하는 게 종북 세력이라고 외치는 님들아, 지금 너네가 박근혜하고 새누리당더러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정부 여당을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은 거야. 알지? 아니 혹시 너네가 뭐 앞뒤가 말이 안 맞았나?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다 보니까 이걸 모른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박근혜 종북 세력 박근혜 종북 세력 쓰고 있었던 거야? 아유, 그러면서 월급 받으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야. 이제 그만 사표 써. 이 국정원 직원들한테는요 연금도 그냥 몰수를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적국이다. 얼마 전에 제대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북한 전체를 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의 주적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그 미친 삼부자. 오늘도 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막 배에 뻥 만들었나봐. 김정은이 배때기에는 뻥 만들었어. 입만 열면 물바다야. 왜? 2013년에 불바다를 만든다더니. 2014년에 불바다, 뭐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조용하다가 2015년에는 핵바다, 이제 또 물바다. 그 배에 계속 뻥만 차가지고 그게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정은. 이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맨날 그래. 나는 김정은 개새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김정은 싫어해. 무엇보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다 대고 협박질이야. 그 나이도 몇 살 안 쳐먹은 게 어디다 대고 협박질이야. 나는 김정은 궁뎅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김정은이를 개새끼라고 요구하는 그분들, 김정은 개새끼 아버지, 그러면 개새끼 아버지는 개잖아요? 네, 그 김정은 개새끼 아버지인 개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떤 밀담을 긴히 나누셨는지 나는 지금 12년째 궁금해하고 있어요. 14년째. 네,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단독면담을 했잖아요. 물론 단독면담은 아니어서 그때 이제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 남편 정윤회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좌우지간 김정일하고 박근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죠. 2002년 김정일을 만나고 내려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연합뉴스에 인터뷰하길 뭐라 그랬냐면 김정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약속을 꼭 지킬 사람이다. 어머. 그러더니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정일 아버지하고 김일성이죠. 선대 간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각별히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걸 신문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가 김정은이한테 각별한 대우를 받고 하시다. 그럼 나 바로 잡아다가 이석기 옆방에 집어넣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박근혜는 왜? 김정일한테 각별한 대우를 받고 왔던 박근혜 그 당시 무슨 대표였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김정일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다. 그렇게 날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남북 단일팀 축구인가가 있었다 그래요. 친선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 붉은 악마가 다 같이 또 빨간 옷을 입고 갔겠죠.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쳤겠죠. 이때 분노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김정일하고 약속했는데 단일기를 흔들길로 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들었냐고 분노했다는 얘기를 만약에 내가 처음 했으면 내가 지금 이석기 옆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서전에 썼더라는. 참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저그들끼리 뭐 찍고 발기고 좌우지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하고 각별한 사이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각별한 사이였던 김정일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에 북한의 김정일을 만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연평해전이 있었죠.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오고 갔는지 저는 14년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언젠가 밝혀지길 바라는데 내가 왜 김정은을 싫어하느냐 하면 김정은이는 맨날 말로는 뭐 서울을 불바다, 물바다, 핵바다, 별하별 바다를 다 만들어. 그 다음에 박근혜한테 쌍욕을 하면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랑 얘기했던 걸 까겠다라고 협박만 해. 아니 진짜 박근혜가 미우면 까라는 거지. 안 그래요? 까! 도대체 뭐냐? 맨 말로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 별명은 김뻥은이가 돼야 돼요. 그 뻥은이가 날마다 뻥을 쳐. 날마다 뻥을 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뻥을 치는데 물론 이 뻥은이가 왜 뻥을 치느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전부 다 새누리당이야. 그리고 이제 망치부인 하나를 막 치러 와. 그러면 그때 내가 조끼를 딱 벗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여기다 양초 몇 개 꽂고 나 이거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너네가 나한테 오면 이거 불질러. 뻥인 거죠. 촛불 몇 개 꽂고 불질러봤자 지만 타.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힘센 사람들이 몰려와서 북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협박하면 가진 게 없는 게 뻥이라도 쳐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김뻥은이가 뻥을 치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데 골치 아픈 건 망치 부인이야. 나는 한 번도 북한에 관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때 우리 동네 아줌마가 세상에 금강산을 4번을 갔어. 심지어 그 아줌마는 한나라당 당원이었어. 그러면서 금강산이 개골산, 금강산, 먼산 이름이 4개라고 그러면서 계절마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난 200만 원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그 한나라당 당원 아줌마는 4번을 가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단체로 가더라. 와, 그래놓고 북한에 돈 퍼줬다고.
아니 그 북한에 돈 퍼줬다는 그 돈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북한으로 간 7조 원이 어떤 돈이냐? 6조 원 중에 1조 원은 도라산역 개발하는, 도라산역 남한에 있습니다. 도라산역 개발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5조 원은 민간에서 북한의 개성공단에 공장 짓는 설비비, 공장 짓는 시설비 설비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뭐였냐면 그 5조 원 중에 일부는 월급으로 주어진 북한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주어진 돈이었는데 왜 북한 노동자에 썼냐? 그 당시 남한 노동자의 5분의 1인가가 중국 일의 임금이었고 그 중국 노동자의 7분의 1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 그 막대한 이익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기본적인 걸 만들어서 남한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붙여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문화를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1조 원이 남아. 그 1조 원은 뭡니까? 이건 정몽원이 현대그룹에서 옛날에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북한 갔다 왔잖아요. 소떼 얘기는 왜 안 왔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북한의 개발 사업이 5가지가 추진됐는데 그 5가지 개발 사업을 현대가 독점하겠다. 개성에다가 뭐 호텔 짓고 이런 거, 금강산 호텔 짓고 항만 만드는 거, 2가지가 더 있대요. 그건 추진이 안 됐는데 5가지 북한 개발 사업을 현대가 독점한다라는 조건으로 1조 원을 뇌물로 보낸 거죠. 그 뇌물로 보낸 돈 1조 원이 소위 불법 대북 송금이에요. 그 불법 대북 송금을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하고 박지원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더러 김대중이 불법 자금 보냈다라고 욕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특검 한번 해봐라. 특검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결론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그 북한으로 보낸 1조 원은 현대가 독점적인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보낸 뇌물이므로 이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김대중이 보낸 돈 아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몰랐어요. 당시에 어떤 언론에도 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이 빨갱이고 불법 자금을 보낸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고 어떤 애가 저한테 그 링크를 갖고 왔어요. 그 이제 인터넷 주소를. 그래서 제가 찬찬히 읽어봤죠. 그 소리내서 읽어줬어요. 야야, 네가 갖고 온 여기에 보니까 김대중 통치자금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이 불법으로 보낸 돈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 뒤로 글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지 모르고 갖고 왔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였던 거야.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한 다음에 그게 몇 가지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김대중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어제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죠. 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으로 자금 보냈지 않냐 그 말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 회의만이 가결됐다는. 그러니까 우리 참 그래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러면 저는 왜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방송을 해가지고 그때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어머, 노무현이 뭘 비판할 게 있어서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사회탐구 수업을 가르쳤는데 그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도 가지고 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진짜 사소한 걸로 다 깠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소한 거를 막 까갖고 찾고 찾아서 뉴스 한 대 30분이면 끝나. 그 30분 뉴스 끝난 다음에 인생 상담하고 뭐 이러면서 방송을 유지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 별풍선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시청자들이 와 시원하다 그럼 쏘는 거예요. 별풍선을 500개가 되면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한 번도 500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3만 원을 내가 환전을 못 해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 때 하듯이 똑같이 비판을 했죠. 그때 어떻게 됐냐? 12시간 동안 뉴스를 했는데 안 끝나. 그래서 내가 배고파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뉴스를 읽다가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이제 졸려갖고 못하겠는 거여서 뉴스가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 이거는 우리 내일 합시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뉴스가. 그래서 제가 12시간 연속 방송을 한 두 달 했더니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은쟁발에 옥구슬 굴러가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좌우지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제가 그 별풍선 환전이란 걸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 때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좋아. 예.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근혜를 미워하니? 안 미워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고마워합니다. 진심으로 밥 한번 사고 싶어요. 덕분에 유명해져서. 제가요 노무현 정부 때 방송할 때는요 200명이 보러 와서 180명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500명이 들어와서 400명이 저한테 칭찬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5,000명이 들어와서 4,500명이 저한테 막.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혹시 망치부인하고 박근혜가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고. 아니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내가 사주는 밥은 안 먹고 싶은가 봐요. 예, 좌우지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 그 2007년 11월 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저더러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민주주의는 다 됐고 이제 경제지. 그러면서 이명박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망치 부인님 작년에 제가 욕한 거 죄송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때부터 국민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명박 때 제일 많이 깨어난 게 2,000명? 2,000명에서 3,000명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떨어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어떡하냐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무식이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지 바닥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다 재평가가 돼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5,000명이 모여들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좋은 대통령 뽑는 게 민주주의일까요? 대통령한테 카리스마 있게 정치하라고 그러는 거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 확실하게 하고 선명한 노선으로 국민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정치인이 왜 없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 공산당 독재 때나 하던 짓이고 아니면 저 왕정 시대에 하던 거예요. 그 왕정이 왜 나쁘냐? 우리나라에 세종임금, 성종임금, 영조대왕, 정조대왕 훌륭한 임금님도 많죠. 연산군도 왕이었어요. 연산군도 왕이었어. 그 연산군이가 나라를 얼마나 쑥대밭을 만든지 아시죠? 그게 왕정의 문제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완벽한 너무 멋진 퍼펙트한 인간이 왕으로 태어나주면 다행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조선의 그 많은 왕 중에 한 4명 정도 쓸만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왕들은 근근히 유지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확실하고 선명하고 똑부러지는 정치인을 바라는 거 그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소위 유명한 북유럽 정치인들 만나보시면요 말 뒤지게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게을러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꿈이 뭔지 알아요? 빨리 다음 순서로 갔으면 좋겠다. 거긴 정치인 돌아가면서요. 왜냐?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여사님이 청와대에 가더라도 모든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국민을 확 휘어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김대중이고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고 우리 모두가 김대중 노무현보다 뛰어난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할 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된다. 말 잘하고 잘생기고 확 휘어잡는 사람 내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름 적으라 그래갖고 추방을 했어요. 그게 도편 추방법이라는 거예요. 독재를 할 만한 사람은 내쫓아라.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정부가 결정했는데 싸들 어쩔 거야, 그냥 참아야지, 그건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 말로 노비죠. 네. 남종 여종이 노비 문서로 묶여서 평생 세경도 못 받고 그 밥 주면 그거 주는 밥 얻어먹고 죽을 때까지 일하던 노비들이 갖는 게 저 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노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자, 예를 들어 제가 보디가드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보디가드가 딴 데 보고 지나간 아가씨한테 이러면서 늘 안 지켜. 그럼 제가 얘한테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까? 목을 쳐야 됩니까?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340조라는 세금을 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앉혀놨더니 이게 딴짓만 해. 여기까지 위험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가 대통령이다. 우리가 정부다. 그 윗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야, 망치야 너 말 잘하는데 국회 가라. 망치야 너 말 잘하는데 대통령 해라 그래요. 제가 왜 머슴을 합니까? 에? 아니 이 좋은 국민을 냅두고 내가 왜 돈 받고 욕먹는 짓을 합니까? 나 지금까지 먹은 욕도 많아서 저 천사를 살 거예요. 예, 저 115만 명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저 천사를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돈 받고 욕먹는 짓 안 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한테 욕을 하고 그래. 아이고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욕을 하고 그래. 여러분 걔네들요 우리한테 욕 먹으려고 돈 받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비판을 받기 위해서 돈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고 똑바로 하기 위해서 돈 받는 거예요. 그거 욕 먹기 싫고 비판 받기 싫으면 그만두던가. 간단해. 우리가 말하는 거 아주 간단해. 우리가 비판하는 게 싫고 우리 말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돼. 뭐 짐 싸서 뭐 온 가족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호롤단식 자기 집만 싸갖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 빼라고. 아니면 방 빼기 싫으면 말을 듣든가. 국민한테 월급 받고 종노릇하기로 머슴 노릇하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으면 시키는 짓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장관, 아니 무슨 장관이 귀족이에요? 뭐 한 번 결정되면 오로드 막 이러고 우리가 맨날 무릎 꿇어야 돼요? 걔도 우리가 월급 주는 임시직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박근혜한테 돈 주고 고용을 했어. 네가 일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확실하게 매장 관리해라. 근데 어디서 들떨어진 것들만 쫙 모아갖고 월급 달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의 점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매니저 박양을 자르는 거예요. 미스박 너 나가. 이게 권리예요. 대한민국에 제가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주인 대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뭐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해봤다든가 아니면 군대에 가서 제가 군대 얘기 좋아하잖아요. 군대 가고 싶어갖고 제가 입대 원서까지 썼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뚱뚱하다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좌우지간.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윗사람이 너무나 물르면 한마디로 위에 상사가 아예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잘하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깔어. 하면 말을 듣고 아유 뭐 다 같이 잘해보자 그런 말 안 들어요. 군대도 그래요. 에? 거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인데 우리가 머슴한테 아 왜 그러세요 좀 잘 봐주세요 어머 각하 등신이나 하는 짓이야. 그러면 머슴이 주인 알기를 똥으로 봐요. 개밥 말아서 갖고 와. 그러니 우리가 그 개밥을 온전히 그 머슴에게 먹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국민 여러분, 아니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건 우리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비난할 자격이 그들에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박근혜더러 너 나가. 박양 너는 아웃이야. 라고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박양을 자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까 말만 좀 잘 들어라. 많은 분들이 박근혜를 왜 탄핵을 안 시키냐. 옛날에 노무현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기자회견도 아니고 기자가 따라 나오면서 아 우리 오프 더 레코드로 한마디로 비공개로 묻겠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에요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라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이 집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걸로 탄핵됐어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모여 앉아가지고 새누리죠. 새누리 총선 승리. 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했네. 네네네. 방송 좀 할게요. 예. 새누리당에서 그 장관들이 새누리당 당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총선 필승.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래.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만 공천하래.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을 됐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탄핵의 사유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책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청와대를 다 두르고 제가 볼 때 탄핵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헌법재판소에 다 안 들어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에 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탄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참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저것들이 또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날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뭐가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도 참고 박근혜도 참았다. 다음에 우리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탄핵을 참는 거지. 맞습니까? 탄핵하려고 맘만 먹으면 벌써 잘랐죠. 우리가 봐주는 거니까 이번에 장관 회의만 건의한 거 빨리 도장 찍고 이 방을 빼든지 개방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5시 59분인데요. 지금 그 성주 2만 명 집회를 하신 분이 행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행진하는 팀이 이쪽으로 온다니까 설마 망치분을 때려잡으러 오겠어요? 예. 그분들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예, 우리가 다 같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김천의 사드 배치를 막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주에서 막아냈듯이 김천에서 막아내야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로 또 불려가서 욕을 먹더라도 거기 가서 또 막으면 돼. 그렇게 계속 막아내면 결국은 우리가 사드를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막 다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합의하면 돼요. 김천에 사드 배치 안 된다. 저 롯데 CC에 사드 배치 안 된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하나야. 그죠? 그 마음을 변치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답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김천 시민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더러 많은 분이 문자로 폭탄을 했어요. 아니 어떤 분이 망치 부인은 왜 김천에 안 오십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던데요? 그게 이 손가락을 분질러야 돼. 내가 그때 그게 잘못한 거야. 그러자 내려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 시민이세요? 아닌데요. 저는 김천 시민이 안 부르면 못 가요. 그게 그때 손가락을 분질렀어요. 그러자 김천 시민분들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신 분들이 문자 폭탄을 하는 거예요. 왜 김천에는 안 오냐고. 성주만 가고 왜 김천 안, 뭐 성주는 국민이고 김천은 천민이냐. 제가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갑니다. 저 그것도 가고 싶지 않은데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시청자분이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왜 반대하는지 방송을 해달라고 비행기표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요 비행기 1시간 타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14시간을 타야 된대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더 빨랐대요. 12시간 정도면 갔는데 14시간으로 늘어난 이유가 옛날에는 북한의 영공을 통과해서 최단 거리로 갔기 때문에 빨랐대요. 그런데 북한하고 싸움이 나서 멀어지면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2시간을 더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몸을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최대한 쉬고 최대한 건강관리를 하면서 얌전히 있다가 무사히 가야 되는데 김천에 온 거예요. 네. 제가 미국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때 김천 분들이 너무 많이 고립됐다고 느끼실까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몰랐어요. 저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김천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촛불 집회 반대파, 촛불 집회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줄 알았고 그 김천 국민 대다수는 사드를 찬성하고 1000명만 모여서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순구라였어, 순구라. 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돼. 구라론이라고 불러야 돼, 구라론. 네. 그것들은 언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을 믿으면 안 돼. 근데 사실 여러분, 팩트TV가 저보다 많이 유명하거든요. 팩트TV가 매일 오는데 제가 왜 꼭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팩트TV는 중계만 하고 너는 떠들지 않느냐고. 오늘 제가 처음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까 걔 좀 찾아주세요. 김천 가서 쥐어 터진다. 김천에 사드 찬성하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김천에는 사드 찬성하고 촛불 집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너 가면 쥐어 터진다라고 얘기한 거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내가 너 블랙 걸고 고소할 거니까 너 각오해, 너. 내가 일일이 다 읽어볼 거야. 잡히기만 해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 이따가 중요한 거 5분짜리 이따가 얘기하고, 나를 부른 사람들, 망치 부인은 왜 여기 안 오냐고, 성주는 국민이고 김천은 천민이냐 이러면서 저한테 협박 문자 보내신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나더러 내려오라고 부르신 분들 지금 오고 있어요? 확실해요? 걸어서. 아, 도보로 걸어서. 아, 그럼 빨리 자리를 떠야 되나? 그러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요, 어저께는 이제 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주도에 갔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4.3 평화공원이라는 데 갔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시면 거기 꼭 가서 동영상 15분짜리 보시고 전시관을 꼭 돌아보신 후
그 바깥에 있는 비석들까지 꼭 보시기 바래요. 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문자 받고 있어요. 정말로 이게 있었던 일이냐? 리얼리? 내가 영어로 오케이, 예스? 둘 중에 하나를 뭘 보내야 될지 몰라서 전 세계에서 4.3의 진실을 몰랐대요. 그런데 제가 가서 4.3의 진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강정마을을 갔어요. 강정마을의 미 해군기지를 이미 다 지어졌다. 그래서 강정마을 사람들 다 포기하고 떠났다. 그저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나긴 그것도 진짜 구라론의 이응비읍이었어요. 연병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문정현 신부님을 뵀는데요. 문정현 신부님이 다 떠나도 나 혼자서 저기 해군기지 반대한다고 외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제가 매일 했던 말이에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성주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거예요. 김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이 35일째라고요? 35일째 촛불 드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35일 동안 촛불을 지켰기 때문에 김천에 여러분 지금 우리 들어봤잖아요. 추석 끝나면 여기 CC에다가 사드 배치 발표한다. 아직 추석 지난 지 좀 됐다. 발표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주와 마찬가지로 성주와 김천이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 촛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게 갖고 계신다면 제가 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또 와가지고 저기서 길 건너에서 매우도뱅 사 먹고 매우너묵 그 다음에 길 건너 이쪽에 와서 카모마일 차를 마신 다음에 또 여기 와서 2탄 해드릴게요.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알았으면 홀가분하게 오는 건데 입술이 다 부릅떴다니까요. 제주도에서도 누가 시비 걸고 부산에서도 시비 걸고 사실 저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나중에 우리 사돈이 때려 막 이러고 달려드는 모습을 자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이고 싶은데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는요 그래 한 대만 쳐라. 내가 그동안 쌓인 게 많다. 한 대 치면 내가 오늘 넌 죽는 거야. 아무도 안 치네. 오늘 김천에서 한 방 맞기 작전은 실패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맞을까 싶어서 다음에 또 오도록 하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분들께 김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지금부터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분이 없으시면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고요. 손 들고 나오시면 제가 저기 말씀하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5분이라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안 보이시네요.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 누구야? 자, 한 번만.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가까이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안면이 좀 있으시죠?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부위원장 김종경입니다. 오늘 우리 망치 부인께서 통쾌한 설명을 해주셨죠? 맞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꺼질 촛불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롯데시시든 한반도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시시 반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다 반대합니다. 본능적으로 반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떤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번엔 그 한계를 좀 넘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좋은 학벌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우리가 국민 대접을 받는 세상,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세상은 우리 세대에서는 물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롯데시시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왈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크게 조금 더 한계를 넘어서 성주도 안 되고 김천도 안 되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명분 없고 실리 없는 이 정치 논리에 또다시 빨려 들어가서 내년 대선 전국에 모든 게 함몰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됩니다. 이 사드 문제가. 그래서 뭐 야당도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김종인 전 대표 정의와 국회의장하고 윤여준 환경부 장관하고 3자 회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반대에 우리가 당론을 만약에 정한다. 내년 대선 어떻게 칠 것인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 그겁니다.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전략적 모색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전략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치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반대를 하면 추진하는 거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분명한 색깔을 내고 국민들 입장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이 단독적으로 지금 정부가 끌고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로 내년 대선 때문에 발을 빼려고 합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내년에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계산만 하고 있는 저 야당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북한을 찬양하지 않는 세력이라면 어떤 누구도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 세력이니 내부 세력이니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갈라놓으려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바뀌어서 내년 1월만 되면 모든 건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대선 전국으로.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또 끝까지 새누리당을 끌고 갑니다. 사드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갈라놓고 끝까지 2년 대결, 색깔 논쟁으로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야당도 말려 들어가고 있고 또 일부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곧 이제 발표가 아마 날 걸로 보여집니다. 분위기상. 26일 이제 국방부 국감이 끝나면 이제 저울질 하겠죠. 이제 그 지역 여론도 보고 민심도 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발표가 나면 어떡하죠? 저 롯데시시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편협하게 뭐 쓰레기장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뭘 부탁을 할 때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가. 사람이. 너희들 동네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동네에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를. 어디에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 걸림돌 되는 이 명분 없고 실리 없는 것을 우리가 국민된 권리로서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롯데시시는 막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막아내야죠. 그런데 그 뒤를 보잔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참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최소한의 체면은 가지고
염치는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편협하게 우리 동네만 안 된다라는 이미지로 외부에 알려졌을 때에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 김천 시민들은 뭐 자기 동네만 안 들어오면 된다 하더라.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지에 몰릴 일을 사드 반대를 한반대 반대한다. 그렇죠. 그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이 김천 시민대책위에 동조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시민들이 끝까지 이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해주신다면 이 김천역 광장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깰 수 있는 사드를 막아낸 평화의 성지가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분명히 기억될 겁니다. 끝까지 한마음으로 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더민주에서 왜 당론으로 반대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왜 당론으로 반대 안 하냐 여러분 며칠 언제였냐면 8월 말쯤에 그 더민주 의원 6명인가가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때 어떻게 됐죠? 온 나라에서 더민주가 뭐 나라에 해를 끼쳤다고 국익에 반대를 국익에 해를 끼쳤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에 더민주가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왜 사드를 이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를 진짜 하려고 그랬을까? 왠지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명분이었던 것 같다. 뭐냐? 내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더민주 이것들은 빨갱이 당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야 되니까 사드 배치를 한다라고 발표하면 더민주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라고 할 거라고 계산하고 그래서 더민주는 빨갱이당! 이렇게 몰아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당론으로 반대를 안 하고 우리 의원들은 다 반대지만 당론 결정은 아직 이러니까 지금 쟤네들도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더민주가 당론으로 결정하는 거 지금 새로운 당대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김천이든 성주든 못 막아요. 그냥 미친 광풍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 더민주는 빨갱이당 이러면서 대빨갱이 공세를 펼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인데 더민주가 당론을 정하는 순간 수세적인 투쟁 다 빨갱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정하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 그게 중요하고 물론 더민주 의원 안에서도 뭐 이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고 그쪽에 태어나서 더민주지만 새누리의 입장하고 영원히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드 자체를 반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더민주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면 이게 국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더민주가 당론으로 반대하는 순간 논점이 흐려지는 거야. 대선의 강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당장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편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더민주나 이런 야당이 야3당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민주당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통합민주당 없앨 때 뭐라 그랬어요? 아로라는 그 공산주의 동맹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혹한의 추위를 뚫고 막 혹독한 훈련을 해가지고 내라는 뭘 했다 이래갖고 당을 해산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아로는 없었대. 그럼 뭐야? 통진당 이미 해산됐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대통령이 물러나고도 남아요. 이게 그 아로라는 조직이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 하나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산시킨 나라예요. 지금 야3당 그거 과반수 만드느라고 우리가 되게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 야3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돼 버리면 빨갱이당이라고 해산돼 버리면 여러분 누가 지킬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야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하세요. 맞습니다.
야당 비판해야 되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고는 누가 쳤어? 사고는 정부하고 여당이 쳤어. 그런데 우리는 왜 야당만 비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야당 비판으로 시간 몰이할 때 그때 우리의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고 야당에게는 우리의 방패가 되라. 너네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 요구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진을해서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쵸? 지금. 시장들하고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는 문제는 아니라 문제만 아닙니다. 네네네. 안돼요.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가 시에서 시의원이나 이런 투쟁일을 해가지고 떴어요. 우리 지켰는데 이거를 대통으로 이거를 얘기했고 그렇죠. 지금 범민주를 만들었지만 시민 대책을 안 집어넣었어요. 실제 찾아놓고 오늘도 가져나기를 사실은 자기네는 끌려고 했던 촛불이 전주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찾으시는데 저쪽으로 가시죠. 어떻게 방향 어떻게? 일단 저분들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방송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촛불을 다시 탔는데 네. 자기네가 계속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자기네는 쓴 팀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게 시장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알죠?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는 것보다 좀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 발언에서 나는 반대는 아니다. 시장이에요. 성주도 그래요. 자, 사진 찍으실 분. 망치. 전주에서 여기까지. 네. 자, 빨리 사진. 망치.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망치. 동갑내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오늘 망치. 정규식기 파드레스 만대 1위 콩글대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넘기만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정규식기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파드가 베치는 것을 온몸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박보대 우리 김천시장 대학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순식 시민대책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공동대표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드레치 반대를 위한 진행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는 그런 발언을 가지고 사드가 우리 지역에서 멀어지는 날까지 물러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하고 오늘 행사를 종료할까 그렇게 합니다. 김천 시민 괴롭히는 사드배치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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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언하는 저 사람은 촛불을 끌어냈던 사람이에요. 원국민은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사드를 시에서 반대한다! 대책위원회라고 우리 밴드에 그 문광대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드는 사람이 통화로 편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라! 살게 해줘라! 살게 해줘라! 끝까지 함께 지금 2만 명 모인 사람 중에 이 사람 다시 왔어요.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서두가 뭘 얘기해? 우리 우리 여기 매일 2,000명씩 모여요.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참아서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알죠? 우리 80년대 그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만 딱 하면 알아요. 우리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늘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뭐 2만 명이 오는 줄 알았는데 2만 명은 아니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한 2만 50여 명 정도,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참가를 하셨네요. 예. 자, 이제 우리 자리 잡고 이제 촛불. 자율적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예. 시민들이. 자, 그럼 오늘 7시부터 촛불 집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 오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던 거, 네. 아까 맨치로, 예, 아까 하던 거. 근데 지금 이제 음악이 계속 나올 건가? 예. 아니야. 놀라운 건 우리가 처음에 이거 반대할 때 새누리당 탈당을 좀 의뢰했어요. 그랬는데 탈당 안 하고 있다가 무소속이라고 자기네는 제법 나는 무소속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모두 우리 편이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그래. 논대는 거지. 그래요. 다 우리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요. 자기네 우리를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 문제 있잖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도 가령 우리가 각양들 다 알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미워하지 말고. 2만 명이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이잖아. 2만 명 일당배. 한 5만 명 모였구만. 아니 2만 명이 걸어서 온다고 뻥뻥거리다니. 여기는 이제 다발적으로 모여요. 내가 제작한 건데 직접.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만드신, 직접 만드신, 자, 요거, 저는 한 장이면 되고요. 무대로 올라가세요. 요거,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네. 자, 스티커입니다. 예, 또 필요하신 분. 네. 또, 한 장씩. 예, 차량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 갖고 오신 거 다 나갔네요. 7시에 시작하니까 올라가시죠. 아니, 무대에 올라가서 뭘 하라는 거죠? 아니, 방송 계속 하시면 아, 그래요? 네. 아니, 민망한데?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마이크. 저쪽까지. 아니, 마이크 없어도 돼요. 마이크 없어도 되고. 마이크 있으니까 소리가 날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청자들이 발언하실 분들 있으시면 발언하시는 걸로. 아니,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아니, 촛불 집회 이따 7시부터 하시는 거죠. 7시에 7시 반이에요. 7시부터 하는데. 네. 제가 7시에 끝낼게요. 제가 7시에 끝내면 됩니다. 예. 아, 예. 아니에요. 영상 보셔야죠.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시간 6시 28분이고요. 7시부터 이곳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와서 보호막도 쳐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돗자리를 깔고, 앞자리에서 이제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과연 이제 오늘 네, 저 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가을어서비님, 그렇게 막 재민이한테 압력 넣고, 박 PD한테 압력 넣고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지금 기분 되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쓰러집니다. 예. 입술 부릅뜬 것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지금, 우리 서방님께서, 망치 부인을 쉬게 하라고 팀명을 내린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시민분 중에 발언하시고 싶었던 분들, 또 없으실까? 예. 자, 일단, 앉으세요. 자리 잡고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방송. 네. 시민대책위. 시민대책위. 네. 안녕하세요. 저기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원래 큽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선거 집회 시작도 안 했거든요. 자, 방송 좀 줄여주고, 네, 조금만 방송. 2부 시작합니다, 2부. 방송하지 말고 마이크 오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오이농사 짓는 농민입니다. 오이농사. 예, 그리고 김천시 농민회 회장입니다. 김천시 농민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농민회 회장님께 되게 관심 많아요. 돼지농사 해야겠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것 좀. 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이 애정이죠. 우리 저기 농민회 회장님이시고 이번에 이 김천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뭐 저희는 앞에 했던 얘기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롯데 CC에 오는 걸 반대하는 투쟁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위의 오늘 집회 결과 그걸 좀 청국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나렸죠?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그 집회에서. 예. 네. 이들은 정말 계획적입니다. 오늘 저희 시민들이 확인한 거는 시장님과 이하 우리 투쟁이 분들이 어떤 추구 전략을 가질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줬죠, 그죠? 저희는 오늘 그거 가서 다 봤습니다. CC의 결정이 나고 나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뒤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시장님은 27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쟁위의 위원장들은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것은 김천 시민들이 김천에서 결정이 났을 때 끝까지 뭉쳐서 싸우는 게 이 사드를 물리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시장님 단식을 뭐 50일, 100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촛불 집회는 50일, 10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지켜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식이란 건 뭡니까? 아무리 지구력이 좋다고 하신들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동정 여론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이것은 출구 전략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명확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투쟁위원들. 하루에 많이 걸어야 10km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까지 220km, 250km. 그러면 한 25일 걸려서 가면 결국 그때 되면 싸움이 다 뭐 종료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기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의 촛불을 대신하고 스스로 출구 전략만을 고민한 결과 아닌가. 시민으로서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촛불을 지켜갈 겁니다. 왜 저희가 의병인 걸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임진난 때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결과 백성들은 비참하게 일본에게 도륙당했죠. 그리고 6.25 때 보십시오. 이승만 자기만 몰래 대전으로 피신하고 한강다리 폭파했습니다. 서울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 아무도 태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수복이 되고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리어 서울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도왔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병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의병이란 무엇입니까?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의하고 스스로 뛰쳐나와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 난세에도 결국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김천 시민, 성주 시민 기꺼이 의병으로 살아 이 사드를 물리칠 것을 끝까지 약속드립니다. 하나 빠졌네요. 우리 망치 부인이시라는데 뭐 망치로 두더지 잡습니까? 제발 좀 박근혜 좀 잡아주십시오. 힘차게 좀 때려서. 우리가 일종의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대구 MBC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자. 저는 때려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때려잡는 건 아니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우리 동업관계예요. 예,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우리 여성 대책위 분과 지금 우리 농민회 회장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제일 드는 게 비교잖아요. 그죠?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안 돼.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투쟁을 할 때 사실 누구나 마음이 똑같을 수도 없잖아요. 내 마음은 100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도 있고 20도 있고 11, 0.5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100인 사람이 이 10이나 2를 보면서 도대체 왜 투쟁 의지가 없냐, 너네 뭐 하는 것들이냐, 너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혼자 딱 목이 따여요. 그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할 때는 가장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뒤처진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투쟁으로 정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단결의 가장 기본이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그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하다가 깨져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령 이제 막 크게 데모를 하는 행진이 이제 행진을 가요. 막 몇만 명이 막 행진을 하면 경찰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 행진하는 걸 냅둡니다. 그러다 한참 앞에 저 앞에 이렇게 딱 바리게이트를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앞에 막히잖아요. 멈췄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대열이 이만큼 있다. 그럼 이만큼에다 바리게이트를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을 때 절대 이걸 못 깨는데 요 그러니까는 이 대중이 모여있는 만큼만큼 멀리에 바리게이트를 치면 이 중에 뒷사람들이 겁이 나요. 저 뒤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앞에 바리게이트 친 놈들한테 쫓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 틈이 납니다. 그때 반드시 가운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시킬 수 있어요. 그게 쟤네들이 해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만큼 준비되어 있는 투쟁한 사람이 있고 아직 1 정도밖에 안 된 이 일반 시민이 있다면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건 100이 아니다. 100이나 50에 맞춰 싸우면 이 싸움은 앞에 있는 사람만 죽고 끝나요. 1이라는 단계에 맞춰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싸움을 했을 때 이게 대열이 끊이지 않고 그게 더 무서운 힘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대책이라면 5,000명 모인 데에 가서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에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는 5,000명이 모여서 이런 대화하는구나, 이런 요구하는구나. 일종의 페이크인데, 일종의 이제 좀 우리도 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5,000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을 앞에서 깃발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남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놈들은 지금 5,000명이 모여서 2만 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겁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네랑 달라. 너네는 1이고 우리는 100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막 우리 얘기를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투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에서 정해야 되고 그 대열을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성주에서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우리 성주 군민은 그러니까 그 사드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 저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대책위에서 나와가지고 막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시라고 도망을 가더라고. 처음엔 기분 나빴어요.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망치 부인은 왔다 갈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우리랑 살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사드가 배치되든 안 되든 우리는 주민이다. 우리 성주 군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그 촛불을 지키려는 자와 촛불을 끄려는 자, 그래서 촛불을 끄려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면 절대 이 촛불은 늘어나지 않아요. 촛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꾸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너는 촛불을 껐지? 라고 얘기하면 못 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못 왔을 거 아니야. 5,000명이 오고 싶어도 너는 촛불을 껐잖아 라고 비판하면 못 옵니다. 그때는 촛불을 끄자고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켜고 싶지 않니? 우리 언제나 널 기다려. 너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더 큰 하나가 된다. 투쟁은요 점점 늘어나야 이기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앞으로만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뒤처진 사람은 왜 뒤처졌나, 혹시 뒤에 있는 사람은 뭐가 불만인가, 뭐가 어려운가, 그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싸우는 방법이에요. 옛날부터 늘 선각자들이 막 앞서 나가요.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옳은 길로 막 가. 근데 아무도 못 따라가. 말 타고 옳은 길로 가면 뭐하냐고 뒤에 걸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말에서 내려야죠. 말에서 내려서 다리를 저으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이 말에 태워서 같이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더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 김천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촛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속상해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촛불이 돼야 된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지금처럼 너는 촛불을 껐잖아 라고 얘기하면 못 와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고립되고 그러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성주에서, 이거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빼딱구두를 신는 여자 가수가 트로트를 부르더라고요. 내 평생 그런 집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하니까 지나가던 관심 없던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훌륭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준비해서 더 커지는 촛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래 간다. 예,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앞서 나가는 분들이 투지를 가지고 35일 동안 이 촛불을 지켜왔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해달라. 이해합니다.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일 누구를 데리고 촛불에 올 건가, 내일 어떤 사람이 오든 함께 할 수 있는 촛불이 될 건가, 이거를 더 늘리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촛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커지는 촛불, 이걸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김천 시민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가장 낮은 단계. 김천에 사드 반대하면 그게 우리 편 아니에요? 일단 김천에 사드를 반대하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죠. 그럼 거기서 또 싸움이 나겠죠. 그 지역이 또 깨어나겠죠. 그죠? 성주가 88%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사드 배치 한 방에 88%가 돌아섰잖아요. 김천에 사드 배치하면서 김천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 우리가 김천에 사드 반대, 이거는 나쁜 생각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거라도 하자. 그래서 김천에서 못하게 하면 그만큼 늦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좀 생각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쓰시는 성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김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예, 뭐요, 뭐? 뭐라고 했는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김천에 사드를 놓자는 얘기 하냐고 그래서. 김천에 사드 반대예요. 사드 반대. 안부 좀 전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천에 사드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사드를 김천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김천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 사드 배치를 막아내면 결국 다른 데서도 또 막아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아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천 중요한 거는 하나로 똘똘 제가 강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강정이 아니라 밀양에서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정마을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밀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안을 던지면 그걸로 주민들이 갈라져갖고 서로 미워하면 반드시 깨졌어요. 왜 강정에서 지고 밀양에서 졌을까? 그건 주민들이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왜 성주에서는 그들이 막아냈을까? 그들은 절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열을 막을 거냐?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 분열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오를 깨지 않아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드 배치가 되냐 마냐보다 중요한 건 김천 시민이 하나로 뭉치냐 아니냐다. 김천 시민들이 서로 등지고 김천을 버리고 떠나면 그건 진 거예요. 사드를 막아내도 김천 시민들이 서로 뿔뿔이 분열된다면 그건 진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김천 시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내서 김천의 사드는 안 된다는 하나만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 반대한다, 사드는 나쁜 거다, 그런 김천 시민들의 앞선 이야기도 보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같이 김천의 사드 반대,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 말 맞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자 라는 말씀. 제가 혹시 주제 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생각이 부족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김천 시민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는 비법이다. 그러니 더 많은 촛불,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 시민들을 더 많이 오게 할까? 필요하다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서 노래자랑도 하더라고요. 노래자랑도 하고 뭐 아이들의 무슨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에서 사드 반대 막아냅시다. 여러분은 김천에서, 망치 보이는 서울에서, 이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뉴욕으로 불려갑니다, 제가. 예, 저기 뉴욕 가서, 예,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사드 반대 입장 얘기할게요. 제가 보니까 오바마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인데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에도 어버이 거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버이 거시기들, 일베 거시기들이 거기도 있어가지고 계속 오바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면서 오바마는 이런 테러 단체나 이런 북한에게 유연하다, 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대선에 만약에 그렇게 불리한 영향이 미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오바마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척을 하는 거지,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러 제가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거죠. 옛날 우리 광해군이 뭔 얘기를 했어요? 명청 교체기에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우리는 둘 다 같은 편, 중립외교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선택을 강요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우리 편. 그렇잖아요. 미국도 우리 편, 중국도 우리 편, 러시아도 우리 편, 일본도 우리 편.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시비 걸면 확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편을 들지 말자. 또 여러분, 지금 전쟁해가지고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면 공멸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공포를 팔아 1%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막아낸다라는 그 소중한 시작, 여기 김천 광장에 오늘 밤 촛불이 켜지면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35일, 36일째 기적을 만드시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기적을 써나가면 제가 당당하게 UN 본부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대한민국의 성주군민이, 김천 시민이 밤마다 촛불을 들고 이렇게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보고 있냐? 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기다렸다가 촛불 집회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한 5분 정도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때 무슨 말 할까 떨려가지고. 네, 그때까지 발언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리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왕팀이었습니다. 뭐가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촛불 대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내 종이 든 거 있잖아요. 아예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김우진 착하죠. 사람을 되게 착하죠. 정말 착해요. 그래요. 착한 사람이 어딨어. 저도 이건 너무 순박해야 돼. 대한민국 국민, 내가 전국을 돌아보니까요.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여기 서서 쭉 여기 양쪽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됐어. 안 보여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 근처에 넌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냥. 짐이 너무 많지? 그 의자 하나 갖다가. 중계하는 거. 예. 제가 중계하면서 기다릴게요. 예. 잠깐만요.